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 그래프의 활용입니다. 자, 대부분 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10번을 보시게 되면은 x 범위가 주어져 있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부등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걸 그래프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래프를 fx, 이 그래프를 gx, 이 그래프를 hx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gx가 온전히 정해져 있죠. 그래, gx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점근선이 1,1이죠. 1,1이기 때문에 1 잡아주고 1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0을 넣어보게 되면은 0,-1을 지나죠. 0,-1을 지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런데 이 범위를 보시면 2하고 3 사이기 때문에 이쪽 그래프가 존재하지만 이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2하고 3 사이에서 어떻게 되죠? 여기가 1이니까 1,1이에요. 자, 2를 넣으면 얼마죠? 2,3이 되겠네요. 그 다음 3을 넣어주게 되면 2분의 4가 되니까 3,2가 될 겁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에서만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fx는 어떻게 되죠? fx는 여기 보시면 요 a 보이죠? a로 묶어주게 되면 얘는 a에다가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이 말뜻은 fx는 a 값에 관계없이 어디를 지난다? 1,1을 지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hx도 마찬가지예요. b로 묶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hx는 b로 묶어주면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면서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b 값에 관계없이 1,1을 지나는 이차함수죠. 자, 그런데 얘가 제일 작아야 되고 그 다음 얘가 제일 커야 됩니다. 그럼 이차함수가 요 제일 작은 애가 만약에 a가 음수가 돼서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면은 가능하죠. 다 큽니다. 얘가 gx가. 그런데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죠. 이 뚫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이 경우입니다. 1,1을 지나면서 이게 3,2 보이시죠? 3,2를 지날 때보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gx가 크게 되겠죠. 여기 3,2를 지날 때보다. 그죠? 자, 그래서 3,2를 지날 때 얘가 3,2를 지날 때 a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게 fx가 3,2를 지날 때 3,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 대입하면 4a 플러스 1이 2가 되겠네요. 이때 a 값은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 말뜻은 이 4분의 1 될 때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그 범위 속에, 그죠? a가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 속에 음수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4분의 1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hx가 제일 커야 됩니다. 그러면 위로 볼록해서는 제일 클 수가 없죠. 아래로 볼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 그래프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hx는 대략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2,3을 지날 때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내려오면 안 됩니다. 2,3을 지날 때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그래프를 살짝 옮겨서 여기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1,1을 지나는 겁니다. 2,3을 지날 때보다. 그래서 2,3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b 플러스 1이 3이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b가 2인 경우죠. 그때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b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최소값이 2가 되고 A의 최대값이 4분의 1이 되면서 더하는 거니까 4분의 1과 2를 더하게 되면은 4분의 9가 되겠죠.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겁니다. 부등식이지만 항상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공장을 세우려는 곳의 땅값과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운반비는 도심으로부터 공장 중심까지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땅값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땅값은 거리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운반비는 거리에 정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죠. 도심으로부터 15km 떨어진 곳의 땅값은 20만 원이고 그곳이라는 말은 15km 떨어진 지점을 말하는 거죠. 운반비는 5만 원이라고 할 때 공장을 지을 땅값과 운반비의 합이 가장 적은 곳에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거리를 우리가 일단은 x라고 잡아주고 변수를 잘 잡아줘야 돼요. 거리를 x라고 잡아주고 땅값을 fx라고 잡아주게 되면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땅값은 거리에 반비례한다. 거리에 반비례한다. 그걸 식으로 적어보면 fx는 x분의 a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반비례한다는 소리죠. 이때 15km 떨어진 곳에서 땅값이 20만 원이래요. 이 말뜻은 요 유리함수에서 15km, x가 15일 때 땅값이 2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곱해버리게 되면은 a 값은 300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fx는 x분의 300이다 라고 하는 함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운반비는 거리에 정비례하죠. 그래서 운반비를 gx라고 잡아주는 겁니다. 정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gx는 kx 이렇게 1차 함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면 그곳에서의 운반비가 5만 원이래요. 그곳 15km 떨어진 지점에서의 운반비가 5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15가 들어가고 여기 5만 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k 값이 3분의 1이 될 겁니다. 결국은 gx가 3분의 1x가 되겠죠. 자, 이게 땅값, 이게 운반비. 근데 질문은 뭐냐면은 땅값과 운반비의 합이 가장 적은 무슨 말인가요? 최소값 구하라 그 말이죠.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x분의 300 더하기 3분의 x 이거의 최소값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산술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자, 두 개 곱하면 얼마죠? 100 되겠죠. 그러면은 2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가 되는, 그죠? 비용이 최소가 되는 값은 20. 그 다음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물어봤습니다. x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x 값이 얼마냐? 두 개 더해서 20이 될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10 이렇게 잡으면 얘가 10이면 x는 30일 때겠죠. 그래서 그때 거리는 30km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문장이 좀 길고 읽기 어렵지만 천천히 이제 줄 꺼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전기 회로도에서 전기가 R1, R2인 두 저항을 연결할 때 총 저항의 크기는 R은 직렬로 연결해서는 두 개를 더하는 거고 병렬로 연결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직렬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얘와 지금 여기 병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병렬은 얘와 얘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경우를 병렬이라고 하고 직렬인 경우는 뭐냐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병렬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도에 구한 총 저항의 크기를 R이라고 하자 R을 fx라고 할 때 정의 여길 때 치역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 두 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거와 이거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부터 더해야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할 때 이 식을 사용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R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요 뒤집어라 그 말이죠. 10분의 1. 그 다음에 x 빼기 3분의 1을 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10에다가 10x 빼기 30분의 바로 통분하겠습니다. x 플러스 7 되겠죠. 이게 R1분의 1입니다. R분의 1입니다. R분의 1. 자, 그럼 이걸 다시 뒤집게 되면은 여기서 병렬로 연결했을 때의 전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R은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7분의 10x 빼기 30이 되고 이제 요 두 개의 병렬로 연결한 게 이거고 얘와 얘를 연결할 때는 단순 더하면 되겠죠, 여기. 그래서 총저항은 x 플러스 7분의 10x 빼기 30에다가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뭐죠? 유리함수죠. 그걸 fx라고 하자. 정의 여기 이럴 때 치역 구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 두 개 사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만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지만 5를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5를 넣어보게 되면은 12분의 20에다가 플러스 5죠. 그러면은 3분의 5 더하기 5니까 3분의 20 되겠네요. 그 다음 13을 넣어보세요. 여기 13을 넣어보게 되면은 여기 20에다가 13을 넣으면 130에서 30 빼는 거니까 100 되겠죠. 약분시키면 5가 될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더하게 되면 10 되겠죠.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간단한 거죠. 겁만 먹지 않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죠. 대칭성.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좌표 평면에서 중심이 이거인 원 C와 자, 유리함수죠. 그래프가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다. 이 네 점의 좌표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거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 X 좌표의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2와 1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점근선 마이너스 2, 요 정도.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1, 요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여기 0을 넣어보세요. 0을 넣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0, 마이너스 2분의 1, 요 정도.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더. 그죠?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하필이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네요. 그죠? 그리고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대충이라도 맞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x1, x2, x3, x4 관계니까 이 점의 좌표가 x1, y1이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x2, y2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x3, y3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x4, y4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여기 대칭성이라는 말은 이 유리함수와 원, 유리함수 자체가 여기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죠. 마이너스 2, 1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기울기가 1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세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2, 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이때 이걸 구하는 겁니다. x1 더하기 x4. 자, x1은 지금 여기 있고 x4는 지금 여기 있죠.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x1과 x4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여기 가운데 점 마이너스 1 오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4 나누기 2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x1과 x4를 더하면 마이너스 4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 y2와 y3입니다. y2는 지금 여기 있고 y3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여전히 이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러면 y2와 y3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중점 1로 오겠죠. 1로. 그럼 여기서 y2와 y3를 더한 게 얼마죠?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분의 이거니까 답은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겠죠? 자, 대칭성 꼭 기억하세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리함수에서는. 자, 1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점 P 1,2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 점을 Q,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점을 R. 그럼 좌표가 자동으로 나오죠. Q의 좌표는 A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R의 좌표는 1, B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때 원점 O와 두 점 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4일 때 결국은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보라 라는 이야기겠네요. 양수 AB의 순서상 A, B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기를 보니까 직선, 곡선 이런 형태네요. 결국은 먼저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해야 됩니다.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사선 공식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씌워주고 0, A 플러스 1, 그 다음에 1, 다시 0 여기 적겠죠. 그 다음에 0, 2, B 플러스 2, 그 다음에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다가 이쪽으로는 양수죠. 이렇게. 그러면은 0,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음수죠. 그러면 0, 2, 근데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마지막 곱하면 0입니다. 이게 얼마다? 4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곱하면 8 되겠죠? 절대값을 지워버리게 되면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가 플러스 마이너스 8 되겠네요. 결국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2가 플러스 8인 경우는 넘기게 되면 10 되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에 B 플러스 2가 마이너스 8인 경우는 마이너스 6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런데 A와 B가 양수예요. 양수와 양수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근데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X축이 아니라 A축이고 Y축이 아니라 B축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1로 나눠주면 A 플러스 1분의 10이 될 테고, 그죠? 결론적으로 2를 넘겨주게 되면 A 플러스 1분의 10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점근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대략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다시 잘못 적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 그리고 여기다 0을 넣어보게 되면 8 되죠. 0,8을 지납니다. 0,8은 대략 이 정도 이거 잡아줄까요? 8을 지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만 생각하겠죠. 여기만.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비워주고 동그라미 비워주고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 형태가 어디 있죠? 1번이죠. 1번.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 0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4가 나오겠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냥 넓이를 표현해 가지고 식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설명이 조금 길 거예요. 세 가지 방법으로 풀 겁니다. 설명이 긴 만큼 그만큼 이 문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잘 따라오세요. 자,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리 그래프를 좀 그려놨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좌표를 이용해서 그래프 사이의 관계, 그래프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유리함수 3보다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그려놓은 거예요. 점근선이 있고 3,2 그리고 A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리함수 위에 어떤 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점 x, y로 좌표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길이 제곱 더하기 이 길이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식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면 이렇게 되겠죠. PA 제곱 x 빼기 4의 제곱에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PB 제곱 x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되겠죠. 자, 이때 이 식을 쫙 전개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2x 제곱에 빼기 8x에 더하기 16 더하기 2y 제곱에 빼기 4y에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이때 여기 x 제곱의 개수와 x 제곱의 개수가 같은 거 보이죠? 2로.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 개수가 같으면서 2차식이다라는 말은 이 식 자체가 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2로 묶어주게 되면 x제곱 빼기 4x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2배의 y제곱 빼기 2y에다가 플러스 1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6과 4가 보이죠? 이건 따로 더해서 20. 그러면 얘는 2에다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더하기 2에다가 y 빼기 1의 제곱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얘랑 계산하게 되면 플러스 10이 될 겁니다. 자, 이거의 최소값이라는 말은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 이럴 경우에는 식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K로 잡고 푸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을 넘기면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국 이런 식이 나옵니다. x 빼기 2의 제곱에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2분의 k 빼기 10 이렇게 되겠죠. 이때 k가 하는 역할은 이 원의 반지름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 k가 최대면 이 식이 최대일 거고 k가 최소면 이 식의 값이 최소일 겁니다. 되겠죠? 자, 어떤 원이죠? 중심이 2,1이네요. 그래서 중심이 2,1 대충 요 정도 잡아주겠습니다. 2,1 이렇게. 자, 그러면서 원이죠. 원. 대략적으로 이런 원 이렇게. 자, 중심을 대략 맞춰주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xy나 요 유리함수에 있는 요 식의 xy나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원과 유리함수는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안 되죠. 그래서 점점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쭉 커질 때 최소라는 말은 제일 먼저 만날 때일 겁니다. 이렇게 여기 만날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원과 유리함수가 접하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그죠? 그때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좌표를 여기 대입하면 이 식의 최소값이 구해질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y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x 빼기 a분의 k에다가
플러스 b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점근선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까요? 점근선이 a와 b죠. a와 b, 요점의 좌표가 a, b입니다. 그리고 유리함수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세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봤을 때 아무 점이나 잡아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은 이 직사각형 넓이 얼마인가요? k입니다. k. 자, 왜 그러냐? 하나 예시를 잡아볼까요? 자, 이렇게 잡았다. 아이고. 자, 이렇게 잡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x, x-a 분의 k에다가 플러스 b라고 잡아주게 되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 넓이죠. 자, 요 길이 얼마인가요? x 빼기 a입니다. 그래서 x 빼기 a와 그 다음 요 길이는 얼마죠? 여기서 y좌표에서 y좌표를 빼주면 돼요. 그럼 b가 없어지면서 얘가 남겠죠. x 빼기 a분의 k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빼기는 자동으로 날아가면서 k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리함수 위에 아무 점이나 잡아도 이 넓이는 무조건 k입니다. 요 k. 어떻게 잡아도 이 넓이는 k입니다. 이렇게 잡아도 넓이가 k예요. 이 정도는 상식입니다. 아시겠죠? 이때 뭘 생각해 보냐면은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있다라고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만들면 요 직사각형의 넓이도 k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45도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버리냐면 정사각형이 돼버립니다. 정사각형. 되겠죠? 근데 넓이가 k예요. 이 넓이가 k. 그러면 한 변 길이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루트 k입니다. 이 길이도 루트 k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a, b에서 루트 k만큼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루트 k, b 플러스 루트 k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 내용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점근선의 교점이 3,2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 반지름 길이가 최소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기울기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하필이면 얘가 1입니다. 3에서 2 빼면 1이고 2에서 1 빼면 1이죠. 문제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뜻은 이 점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딱 이렇게 만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면 유리함수 입장에서 점근선이 있고 이 점을 잡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넓이는 무조건 k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4가 돼 있네요. 4가. 그죠? 그러면은 이 넓이는 무조건 4가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넓이가. 그러면 요 길이가 이렇게 잡으면 요 길이가 2가 되겠죠. 루트 4니까. 요 길이도 2가 됩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와버려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서 움직이면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결국 5,4가 됩니다. 이제 끝났죠. 그러면 요 식에다가 5,4를 대입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5 대입하면 얼마죠? 3제곱이니까 이게 18 되겠죠. 2랑 곱해서 4 대입하면 얼마죠? 이것도 18 되겠네요. 그래서 10까지 더하게 되면 이 최대값은 46이 나오게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답은 46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좌표로 잡아서 도형, 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쭉 늘어나다가 접하는 순간 그 상황에서 최소값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자, 요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요거는 조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선 정리. 이 뭐죠? 삼각형이 있을 때, 아이고, 조금 다르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A, B, C라고 잡으면 중점을 딱 잡아서 연결하게 되면, 수학상에서 공부하셨죠? 이때 공식이 하나 나오죠. M이라 잡으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에 더하기 BM 또는 MC의 제곱과 같다. 이런 공식이 하나 있죠.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림을 다시 가져와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이 상황과 똑같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선을 하나 만들어서 삼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점을 하나 찾아보는 겁니다. 중점. 그럼 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중점의 좌표는 2,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구하는 겁니다. 최소값을. 그래서 PA 제곱 여기다 적을까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을 구하는 건데 이거는 2배의 PM 제곱에 더하기 BM 제곱이랑 같죠? 변수가 하나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BM 제곱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얼마죠? 2에서 빼면 4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루트 5인데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5가 되겠죠. 이 값은 고정입니다. 5로. 그러면 PM 제곱이 이게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길이가 PM, 요 길이가 최소가 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죠? 아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요 점 보이시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 1인 직선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될 때 실질적으로 P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아이고. 자, 다시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죠? 이렇게 점근선을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아까 4만큼 다시 2만큼 가면 됐었죠. 그래서 5,4가 됩니다. 이 점의 좌표를 구할 때도 여기서 설명드린 이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5,4에서 2,1까지 PM 제곱 어떻게 되죠? 자, PM 제곱은 5에서 2 빼면은 3제곱 9에다가 4에서 1 빼면은 9 해서 18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18이랑 5랑 더하면 23이 되겠죠. 2를 곱해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똑같이 46이 나오게 됩니다. 답이 46이었죠.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다시. 자, 세 번째 방법, 마지막.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이 최소값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되는 순서가 있죠. 첫 번째는 2차 함수 형태. 두 번째가 뭐죠? 산술기하입니다. 지금 이게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그죠? 요거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점의 좌표가 지금 x, y라고 잡았을 때 그죠? x, y를 잡았을 때 여기 x, y로 잡았을 때 y 대신 요 식을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x, x 빼기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이런 드는 거 생각이 싫다. 이럴 때는 이거 제곱을 그냥 식으로 표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어떻게 되죠? 자, 요 길이 제곱은 여기서 이거 빼면 x-4의 제곱에 더하기 x 빼기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자, PB 제곱은 자, x 제곱에 그죠? 더하기 자,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제곱 2가 사라지겠네요. 그러면은 x 빼기 3분의 4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거랑 전개하겠습니다. 이제 전개해주게 되면 2x 제곱에 빼기 8x에 더하기 16 플러스 자, 이거 생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볼까요? x 빼기 3의 제곱분의 16인데 여기 또 하나 더 나오죠. x 빼기 3의 제곱분의 16이 그래서 32가 되고 플러스 2ab를 하게 되면은 x 빼기 3분의 16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이때 모양을 좀 맞춰주셔야 되죠. 분모에 x 빼기 3의 제곱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적절하게 바꿔서 이 식을 만들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되죠? 얘는 이렇게 2배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거 전개하게 되면 2x 제곱에 빼기 12x인가요? 12x에 플러스 18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8x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뒤에다가 얼마 더해줘야 되죠? 플러스 4x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이 나왔으니까 16이 돼야 되죠. 원래는. 그럼 빼기 2를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2에다가 x 빼기 3의 제곱으로 고쳐주고 더하기 요식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x 빼기 3의 제곱분의 32가 되고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또 x 빼기 3을 맞춰줘야 되겠죠. 분모에는 x 빼기 3을 그래서 요식 4에다가 x 빼기 3 이렇게 고쳐주게 되면 4x 빼기 12가 나오죠. 얘가 4x 빼기 12가 되는데 12는 원래 없던 애죠. 그래서 플러스 12를 또다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4에다가 x 빼기 3에다가 플러스 x 빼기 3분의 16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있고 플러스 12가 있죠. 플러스 16 되겠네요. 자,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최소값이 어떻게 되죠?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곱하게 되면은 이거 없어지고 64 그죠? 그럼 이거는 16 되겠죠. 그 다음 이 두 개 크거나 같다. 2루트 곱하면 64 그죠? 8로 나누기 이것도 16 되겠죠. 그러면 16 맞나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지금 잘못 정리했죠. 지금 보시면은 4x 빼기 12가 나오는데 그죠? 여기 마이너스 1을 계산 안 했죠 제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16이 아니라 얼마 돼야 되죠? 4에다가 요거 그죠? 14가 돼야 되겠죠 얘가 14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6, 14 32에다가 14를 더하게 되면 46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46입니다. 이렇게 산술기하로 푸는 방식도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산술기하.
이 산술기하로 풀 때 이렇게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x 빼기 3이 조금 거추장스러우니까 요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시켜서 이 식을 간단하게 x분의 4라고 바꾼 다음에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얘도 똑같이 이동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산술기야 뭐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이 중선 정리가 가장 간단하죠. 이 중선 정리를 사용할 때도 이 성질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자, 15번 문제 설명이 좀 길었는데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는데 될 수 있으면 도형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조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